진딧물이 발생한 작물 잎에서 아주 흔하게 이런 벌레 알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이 진딧물 천적 진딧벌이라고 하는 녀석의 번데기 상태입니다. 외형적 모습은 연한 갈색 또는 진한 갈색으로 보이는데요. 움직임 없이 벌레 알 같아 보입니다. 농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진딧물 해충입니다. 밭작물과 과수작물에 발생하는 진딧물의 종은 약 15종 정도 됩니다. 흔하게 발생하고 개체수도 엄청나게 번식하므로 이것을 먹고 사는 천적들 또한 많은 종들이 있어요. 그중 한 종이 진딧벌류입니다. 진딧물에 기생한다고 하니 아마 여러분들은 생소할 겁니다. 크기는 2mm 정도 되는 벌입니다. 벌이라고 하니 사람 쏘는 거 아니야?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관심을 두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데 작지만 매우 강한 천적이고요. 이 작은 녀석이 약 600에서 900여 마리의 진딧물을 기생시켜 죽게 합니다. 어떻게 사는지 보시겠습니다. 진딧벌이 어린 진딧물을 이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자, 동영상으로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추 잎에 무테두리 진딧물이 발생한 모습이고요. 지금 진딧벌이 진딧물을 탐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진딧벌의 배 부분을 저렇게 구부려뜨려서 진딧물을 콕콕 찌르고 있죠. 진딧물 몸속에 알을 낳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번 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딧물을 콕콕 찌르는 것은 바로 진딧물 몸속에 알을 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즉 기생시키는 모습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영상으로 보셨고요. 진딧물 몸속에 애벌레 모습을 보십시오. 진딧물 몸속에서 부화한 애벌레는 진딧물 몸속에 양분을 빨아먹고 삽니다. 일정 기간 동안 양분을 빨아먹은 애벌레들은 성장하면서 진딧물의 양분이 고갈되고 고갈된 진딧물은 죽습니다. 자, 죽은 후에는 바로 이렇게 갈색 모습으로 통통한 모습이고요. 이 상태를 멈이라고 합니다. 3, 4일 후에는 이렇게 구멍을 뚫고 진딧벌이 우화돼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실제의 모습은 어떤지 보시겠습니다. 진딧물 몸속에서 알이 부화돼서 애벌레들은 진딧물 몸속에 양분을 빨아먹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진딧물은 죽습니다. 바로 이 상태로 이렇게 갈색이 되고요. 자, 이걸 한번 까보겠습니다. 예, 진딧물 몸속에 이런 애벌레의 모습이 보이죠? 자, 이제 멈이라고 하는 상태는 애벌레 다음에 번데기인데요. 이 번데기가 바로 이렇게 붉은 눈을 갖고 진딧물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3, 4일 후에는 진딧벌이 우화돼서 나오는 모습이고요. 자, 나온 빈 껍질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져 있습니다. 자,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작물에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사진이 작아 보이긴 하지만 진딧벌의 크기는 2mm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녀석들입니다. 이 녀석들이 진딧물을 찔러서 기생시키면 약 8일 후에는 이렇게 머미 모습이 나타나고요. 자, 여기서 다시 3일 또는 4일이 되면 여기 구멍 뚫린 게 있죠. 아주 작습니다.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멍 뚫린 것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바로 진딧벌 얼음벌레들이 이렇게 다시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약 한 사이클이 도는데 2주 정도 걸립니다. 멈이라고 하는 상태는 얼음벌레가 되기 이전의 번데기 상태죠. 마치 우리말로 미이라처럼 굳어져 있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여 영어로 멈이라고 합니다. 학술적 전문 용어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미이라 뜻인데 우리말 쓰면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죠. 자네 밭에 미이라 많이 생겼어? 이렇게 하면 우리 밭에 무슨 사람 시신이? 이렇게 이제 소통이 좀 어색하죠. 그래서 그냥 언어 그대로 머미를 사용합니다. 번데기 상태는 움직임이 없는 단계인데요. 이런 상태 때 머미만 털어내서 병에 넣어 제품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요구르트만한 플라스틱 한 병에 500마리의 머미가 들어있고 가격대가 3만원에서 4만원 선입니다. 수입되기도 하고 국내산도 있습니다.
머미의 크기는 들깨 씨알 만한데 한 개에 60원에서 80원 정도 하니까 싼 것 같기도 하고 비싼 것 같기도 하죠. 머미는 약 27도 상온 상태에서 4일 내외 기간을 유지하게 되는데 저온 저장을 할 경우 약 일주일 또는 열흘 정도 연장이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상업화한 것이 콜레마니 진디벌입니다. 방제 노동력과 농약값을 비교하면 엄청나게 싼 겁니다. 앞에 잠깐 상업화된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여러분 농장을 말씀드려야죠. 자연 상태에 이런 진디벌들이 돌아다니면서 기생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농장에 토종 진디벌이 다 있습니다. 밭작물, 과수작물에서 관심 가지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고요.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겠죠. 살아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핸드폰 사진 접사 촬영하거나 또는 룻배를 이용해서 머미에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구멍이 있다면 얼음벌레가 탈출한 빈 껍질이고요. 없다면 살아있는 상태의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것들은 죽이지 말아야죠. 진딧물을 방지해주는 천적이니까요. 이런 머미들은 잎 뒷면에서 많이 보이니 작물을 관리할 때 보인다면 당연히 살려야 되겠죠. 작물 잎에서 진딧물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 이런 상태도 머미라고 하는데요. 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머미는요, 1mm의 진디 면충존벌이 진딧물을 기생해서 나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이 이제 복숭아 잎 뒷면에 보이는 머미의 상태인데 이렇게 검은색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자, 한 가지 더, 요거는 신선초 잎사귀 뒷면에서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사과 잎 뒷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보시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상당한 기생 능력이 있고요. 진딧물 낮추는 데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진디벌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되는 질문이 있어서 몇 가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이런 머미가 어디서 많이 보이나요? 예, 진딧물이 발생하는 밭작물 또는 과수작물에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밭작물과 시설작물에서는 오이, 딸기, 호박, 고추, 참외, 메론 이런 작물들이고요. 과수작물에서는 사과, 배, 복숭아, 자두, 감귤, 블루베리 이런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진딧물도 많고 머미도 많은데 진딧물 약을 쳐야 되나요? 치지 말아야 되나요? 사진과 같이 이런 경우라면 그냥 놔도 진딧물들이 천적에 의해 모두 없어집니다. 그러나 진딧물이 많고 머미가 한두 개쯤 보이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진딧물 방제를 한 차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진딧물 살충제를 치면 머미도 죽나요? 사용되는 살충제 종류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고독성 살충제는 죽는 확률이 높고요. 저독성의 경우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면 됩니다. 친환경 살충 자재의 경우는요,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면 됩니다. 살충제나 친환경 자재 살포할 때 날아다니는 얼음벌레는 죽나요? 네, 죽습니다. 화학 살충제는 독성에 의해서 죽고 친환경 살충 자재는 대부분 질식사 또는 익사를 당해 사망합니다. 그러나 번데기 상태의 머미는 껍질이 보호하고 있어 저독성 살충제 또는 친환경 살충 자재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진디벌을 대량 사육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예, 뭐든지 알면 쉽고요. 모르면 어렵죠. 사육 방법에 대한 설명은 강의 시간에 듣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들면 약 2시간 이상 분량인데 누가 시청하시겠어요? 딸기나 쌈채소 먹을 때 머미가 붙어있는 것을 모르고 먹을 수 있는데요. 건강에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전에 딸기 농가 제가 많이 다녔는데 농가 방문 스케줄상 저녁 무렵에 온실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농가들이 딸기 좀 먹어보라고 따주시면 마침 배가 고팠던 차에 맛있게 먹고 남은 것을 가지고 와서 씻어서 더 먹으려고 보면 딸기에 머미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그때 많이 먹었죠. 진딧물 방제를 하는 천적, 진디벌 기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